우리의 삶은 인간관계의 끊임없는 연속체이며 이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아를 발전시키고 성장하며 때론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탈무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지혜를 제공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다. 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상대방이 그 정보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은 더 중요하다. 신뢰를 쌓기 전에는 내면의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똑똑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에게서 배우고 현명한 사람에게는 도전한다. 말이 허무하면서도 간결한 것에 마음이 쉽게 움직이고 입이 터져 나오는 말에 손쉽게 신뢰를 바치며 얼마나 믿을 만한지 의심스러운 사람에게는 중요한 비밀을 털어놓는다. 마음을 숨기는 것은 어떤 관계에서도 필요한 보호 장치이다. 이는 상대방의 의도와 도덕성을 파악하기 전까지 내면의 감정을 적절히 숨겨두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비롯된다. 상대방의 교양과 신뢰도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마음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인의 결점을 발견했다면 마치 앞을 못 보는 맹인처럼 행동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알게 되는 것은 놀랍도록 위험한 일이다. 결점은 대부분이 감추고자 하는 비밀로 이러한 비밀이 노출되면 혼란이 빚어지기 마련이다. 결점을 알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인간관계가 매우 민감해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삶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비밀이라는 것은 입을 다물고 있어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통해 알려질 운명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한 소문을 퍼뜨리는 시끄러운 사람을 멀리할 필요가 있다. 지식을 조금 알고 있는 척하면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속이 가득 차도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속에 무엇이 조금 들어있을 때다.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무엇을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한다. 지인의 결점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는 맛없는 음식에도 익숙해지듯 지인의 결점에도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의존적인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함께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고약한 사람들과도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맛없는 음식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익숙해지는 것이 삶에서 필요한 습관이다.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끔찍한 상황에서도 더 이상 놀라지 않게 된다. 처음에는 겁이 나겠지만 그 경험을 통해 두려움은 차츰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생존법은 못 본 척하거나 못 들은 척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지만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고 불편하고 불쾌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를 주는 사람과는 애초에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사람을 사귀는 것은 마치 항해하는 것과 비슷하다. 예상치 못한 암초에 걸려 난파될 위험이 있는 여정이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위험에서 최대한 멀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너무 친밀한 교제는 피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너무 가까워지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별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화려한 광채를 유지한다. 마찬가지로 인간 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신비감이 유지되고 서로에 대한 존경이 굳건해진다.
반면에 너무 친밀해지면 서로의 선을 넘게 되어 예상치 못한 갈등이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사람 사이에서는 더 많이 드러낼수록 내가 가진 것이 적어진다.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 너무 자주 나누는 대화와 친밀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결점이 더 빨리 드러날 수 있다. 이는 너무 친밀하게 지내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로 신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누구와도 너무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윗사람과 친밀하면 위험하고 아랫사람과 친밀하면 조심성이 없어질 수 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서로에게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예의를 지키면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인생의 다양한 영역에서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다행히 예의를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단순히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고요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신을 과시하지 말아야 한다. 과시는 종종 예의 없는 행동으로 비치기 마련이다. 신이 인간에게 혀와 귀를 2배로 주었을 때 그 이유는 말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때로는 조용히 들으면서 배우는 것이 능률적인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질투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따라서 말을 할 때는 주의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을 열 때는 자신의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혀를 이리저리 함부로 놀리지 말아야 한다. 혀는 마치 통제하기 어려운 야생동물과 같다. 한번 통제에서 벗어나면 재차 잡기가 까다로워진다. 그러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입을 놀리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혀의 자유로운 행동이 가지는 힘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말을 퉁명스럽게 하는 사람은 경박한 이미지를 넣게 되고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든다. 인격은 말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혀는 자기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혀를 자유롭게 날뛰게 두면 안 되며 상황에 맞게 잘 다스려야 한다. 혀를 잘 다루는 것은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신뢰를 얻는 핵심이다. 현명한 사람은 불필요한 언사로 다른 이들을 귀찮게 하지 않는다. 필요한 말만을 간결하게 전달함으로써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좋은 말은 짧게 해야 더 좋아지는 반면 나쁜 말은 짧게 하면 더 나빠지지 않는다. 이는 마치 물 한 양동이와 와인 한 잔의 가치 차이와도 같다. 명언집에 실린 금어는 모두 간결하고 단순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은 지혜가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말을 장황하게 늘린다. 이는 말의 본질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이며 말에는 진실된 의미가 부족하다. 쓸데없는 언사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비칠 뿐이다. 또한 주변인의 요구를 절대 한 번에 들어주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이 당신을 의지하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충족시켜서는 안 된다. 오아시스가 목을 축이면 필요가 없어지는 것과 같이 모든 요구를 즉각적으로 들어주면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의지와 신뢰를 계속 유지하려면 요구를 적절히 분산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세상은 의지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뉜다.
우리가 갖는 의지적 활동은 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물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에 대한 의욕을 키우는 것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활동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하는 육체, 재산, 평판, 권력 등은 자신의 행위로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들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다른 것에 의해 좌우되며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는 제약을 받는다. 만약 이러한 것들을 자유로운 것으로 여기거나 타인의 뜻에 좌우되는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면 자연스레 어려움과 실망에 부딪히게 되며 결국 신과 타인들을 원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당하거나 제지당할 일도 없을 것이다. 누구도 자신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상황에 처할 일도 없을 것이다. 그 결과로는 누구도 자신에게 해를 입힐 수 없어서 적이 생기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지혜의 한 부분이다. 놓아주는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의 연속이며 그에 따라 인간관계도 불가피하게 변화한다. 더 이상 함께하려는 의지가 서로 다르게 강해지면 가까웠던 사이조차도 천천히 떨어지게 되는 법이다. 그렇다면 때로는 의도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손을 놓아주어야 하는 때가 있다. 나와 상대방이 변화할 수 있으며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현재의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인간관계가 계속하기 어려워졌다고 느낀다면 강하게 붙잡지 말고 놓아주는 것이 현명하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무의미해 보인다면 조용히 놓아주는 것이 옳다. 이미 어그러진 인간관계를 강제로 유지하려고 애쓰면 그 관계는 더욱 악화될 뿐이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미래에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첫걸음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가면서 새로운 경험을 쌓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각자가 더 나은 삶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다. 나의 약점을 항상 경계해야 하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도 1000개의 귀에 불어넣어진다. 이는 마치 질병처럼 조용하게 들어가고 마음의 화근처럼 남아있는 법이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약점을 털어놓아야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할 필요는 없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얘기해야 할 때도 드러낼 부분과 감출 부분을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말은 공개해도 괜찮은 것이 있고 어떤 이야기는 감추는 것이 현명한 경우도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울 때는 주의 깊게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약점을 털어놓아야 할 때 그것이 마치 자신이 건너야 하는 다리라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 다리가 튼튼하지 않다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건너지 않을 것이다. 마치 지나가기 어려운 길을 피하듯 말을 통해 불필요한 취약점을 드러내지 않고도 상대방들과 건강한 소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표면적인 것에 속지 말고 마음을 지배해야 한다. 주변에서 비난이나 폭력을 당한다면 그것이 나 자신을 모욕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일 것이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화를 돋우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일 것이다. 가끔은 우리 자신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감정을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물의 겉모습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들의 행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하다. 시간을 두고 잠시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사건을 바라보면 더 나은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상사로부터의 비난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그 상황이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잠시 감정의 휘발을 기다렸다가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그 상사가 단순히 업무의 일부를 강조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확한 판단을 통해 마음을 통제하면 강한 내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평판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하며 자신을 높게 평가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자신의 평판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면 오히려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되고 불필요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에 휩싸이기 쉽다. 인간은 언제나 옳은 평가만 받지 않는다. 자신이 원하는 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그 반대의 평가를 받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평판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다.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미움을 쌓아가면서도 자신을 칭찬하는 말에만 기뻐하게 되어 자신을 속이는 셈이다. 정작 자기 자신의 존재는 여전히 타인의 시선 속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에는 자신만이 진정한 근거를 찾아야 한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무시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마치 곤충과 같다. 그들은 결코 나쁜 의도를 품지 않고 자신의 본능과 필요에 따라 나를 괴롭히는 것뿐이다. 곤충은 우리의 피를 필요로 하듯 비난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필요로 한다. 그들에게는 내 안의 감정이나 상처는 그저 무쓸모한 것일 뿐이다. 타인의 근거 없는 비난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과감히 무시하고 내면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비난에 휩싸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사람들은 왜 나를 절실하게 상대해 줄 친구를 바라는 걸까? 그것은 고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독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함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데에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 힘으로 노력하며 고통을 이겨내는 것은 마치 높은 목표를 향해 걷는 것과 같다. 그것은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과정이며 결국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힘은 비난을 무시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생각이 부유한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사랑이 부족한 사람과도 친구가 되어도 좋다. 그러나 생각이 가난한 사람과는 친구가 되면 안 된다. 사람들은 종종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데 그것은 큰 오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며 내 손톱이 자란 정도나 머리카락이 엉킨 정도보다 내 마음의 욕망이 얼마나 풍부한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거칠애에 속지 말고 상대방의 내면을 진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절대로 남을 헐뜯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가십은 살인보다도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가십은 반드시 세 사람의 삶을 파괴한다. 가십을 퍼뜨리는 사람, 그 소문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화제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까지 세 명의 삶이 파국에 몰리게 된다.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입으로 낚싯바늘을 물어 잡히는 것과 같다. 말을 쏟아내는 입술이 특히나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된다. 따라서 사람을 판단할 때에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와 생각에 주목하자. 그리고 가십과 같은 해로운 행동은 지양하며 서로의 존엄을 존중하는 인간관계를 쌓아나가야 할 것이다. 내가 본 것만 이야기해야 한다. 이것은 자신의 지혜의 시작이다.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입을 다물고 내 안의 진실을 지켜라.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목격하고 체험한 것을 나누며 그 속에서 얻은 깊은 교훈을 전한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남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퍼뜨리며 자신의 경험을 차리는데 더 힘을 쓴다. 묵묵히 항상 침묵 속에 있는 사람은 마치 물결처럼 몰려오는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소박한 현실의 안정을 찾는다. 그러니 행동이 가벼운 사람은 쓸데없는 언사로 입을 놀림받으면서도 결국 고독과 초조함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인생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후회할 일을 삼가려는 결심을 하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선다. 너무 많이 말하고 싶을 때도 참고 필요한 순간에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하자. 마음을 비우고 나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며 불필요한 말들을 걸러내어 그저 묵묵히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발자취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 이 행동은 인간의 정서적 미달과 부족함을 나타낸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그들보다 나은 존재임을 입증하려는 자만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도 불안과 불편함을 남긴다. 인간은 누구나 삶의 통증과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으며 이를 겪는 사람들을 비웃는 것은 결코 현명한 행동이 아니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한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한 면을 내버려 놓고 타인의 결점을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데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는 마치 자신의 밭은 방치하면서 다른 이의 밭을 간섭하는 행위와도 같다. 남에게는 가혹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관대한 태도는 말과 행동이 상반된 모습을 그린다. 신뢰를 쌓으려면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나아가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신뢰를 얻고 올바른 길을 걷는 첫걸음이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돕고 배울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자. 영원히 강한 사람이나 영원히 약한 사람은 없다. 우리의 강함과 약함은 내면의 여건과 자아의 성장에 달려 있다. 서로의 장점을 존중하고 부족한 부분을 함께 보완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와의 관계이다. 자만하거나 비하하지 말아야 한다. 너무 자만하면 현실과의 괴리감이 커져서 결국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비하하면 자존감이 떨어져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기 어려워진다. 정확한 자기 평가를 유지하고 자기 자신에게 과분한 기대나 무리한 비하를 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만하거나 비하하는 행동은 일종의 방어 기술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때 과거의 성과나 경험에 의존하여 자만하거나 반대로 현재의 실패나 불안을 미루기 위해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행동 패턴은 성공적인 성장과 발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마음속에 열정을 갖고 살아야 한다. 인생에서 큰 성취를 이루고 싶다면 내부에 있는 끊임없는 열정을 발견하고 이를 삶에 녹여내야 한다. 나이가 들어도 항상 청년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 자기 마음속에 진정한 열정을 찾아내어 목표에 대한 헌신과 힘을 발휘하면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상으로 탈무드를 통한 인간관계와 자기 성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